제가 대학교 때 디자인을 못한다고 무시를 많이 당했었는데 제 몸속에 포텐셜이 존재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이걸 끝까지 찾아낼 거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버텨냈고 주문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 디시플리너리 디자이너 필립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키 프로젝트로 조금 알려져 있고요. 최근 활동으로는 저희 익스페리멘탈 레이브 웃음꽃에서 여러 NFT 쪽, 메타버스 쪽, 패션 문화 쪽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브랜딩 그리고 아트 디렉팅 등을 저희가 도맡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회, 가드 파티클, 포텐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재해석 그리고 경험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드 파티클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대학교 때 디자이너로서 그 다음에 하나의 사람으로서 자괴감으로부터 시작된 브랜드예요. 디자인을 못한다고 무시를 많이 당했었는데 제 몸속에 포텐셜이 존재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이걸 끝까지 찾아낼 거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버텨냈고 주문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저의 과정과 힘든 일들을 오버컴 할 때 제가 느꼈었던 신념들을 다양한 매개체로 소개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전개하는 브랜드가 가드 파티클이고요. 그의 이제 첫 번째 행보로 여러 가지 시각물들, 포텐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관점에서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룰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현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고 또는 그 룰이 기존의 전통적인 룰을 인용하기도 하고 디벨롭 시키기도 하고 가끔은 분해하기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틀을 깬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킷 서울 브랜딩을 기준점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타이포그래피지도 않고 컴포지션이나 배치 이런 부분도 기존에서 보기 힘든 부분이어서 서킷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를 틀을 깬 디자인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인터뷰를 할 때 또는 렉처를 할 때 항상 가져가는 제목이 있는데요. Be rational 이라는 짧은 문장을 저는 항상 가져와서 말을 하는데 말이 되게끔 해라, 이상적이어라 라는 뜻이에요. 많은 디자인들을 보면은 어떤 이유로든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된 부분, 만들어진 부분이 많다라고 대중들도 많이 느끼시고 저 또한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거짓되지 않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리서치로 가져오고 결국에는 자기 주장, 자기의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스테이트먼트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주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리서치들,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맞는 방법론과 아이디올로지가 좀 자연스럽게 생산이 되는 경험을 저는 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디자인을 좀 강요를 많이 하고 있고 결국에 이상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결과물, 과정 모든 부분에서 좀 조화로운 그런 아웃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와 양자역학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관점이거든요.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신이 주체가 되었다가 인간이 주체가 된 결국엔 관점이 변하게 된 큰 무브먼트였고 양자역학 또한 보지 않는 이상 0 그리고 1이 존재한다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여서 그 관점이라는 부분이 되게 저는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이라던가 글들 그 다음에 페인팅 부분에서도 조금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이제 시 시리즈가 있는데 시가 되게 계획적이고 시스템이 있어요. 왔다 갔다 장단조가 조금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비유만 하다가 마지막에 팡 터트리는 엄청 극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시스템들로 전개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큰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많은 디자이너 분들께서 항상 작업하실 때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 낯선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을 하기 두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여기에 뭔가 맞설 수 있는 특별한 장치나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작업자로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이 꼭 실행돼야 되고 공개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 비주얼을 내기 위해서 버려지는 시안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저는 그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다 해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이게 사용되지 않더라도 디자이너로서 배우는 점도 많기 때문에 도전을 계속 해보는 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아이디어적으로 낯선 디자인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비유를 통해서 다른 오브젝트나 현상을 시각화해보는 건 어떨까를 추천드립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본인만의 방법론을 찾게 된다면은 낯선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 낯선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신선함만 줄 수 있는 그런 중간점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디자인에서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 보이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부분은 어차피 모두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연습해 나가지만은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진짜 뭘 좋아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그 비율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버티고 꾸준히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들, 어떤 상황들이 무조건 온다라고 저는 장담을 해서 꼭 이 말도 같이 해주고 싶습니다.